지금 총 몇 킬로 타신 차셔? 5만 거의 5만.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나 이것만 쳐다봤네. 자, 엔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가 밟아야 오일 종류를 뭐 쓰시나요? 계속 그냥 그 쌍용 거기 순정으로만. 아, 광유. 예. 예. 그걸 제가 참고해야지만 엔진 소리를 듣걸랑요. 지금 파보는 거는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엔진을 제가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진 소리가 차는 새 차예요. 막말로 지금 새 차인데 금속 기계공학적으로 보면은 서로 닿고 섭동되는 부위가 오일이 잘 관리가 안 된 그런 개념이죠. 지금 현재요. 지금요? 예. 쭉 보는 겁니다. 쭉 보는 거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2차 키로수 정도에는 안 나와야 될 소리가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운전하는 방법은 살살 하는 게 아니고 네. 터보 차량 자체의 진행성 악셀 페달을 밟걸랑요. 훅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엔진이 숨쉬기 좋게요. 이렇게 쭉 갔다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느낀 점을요. 과 온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엔진에 달려있는 냉각수온 센서가 현재 냉각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컴퓨터로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규정 온도, 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4도가 규정 온도다, 정상 워밍업 온도다 그랬을 때 그 전 온도를 우리가 냉간 시동 모드라고 냉간 주행 모드라고 걸랑요. 근데 이 차도 아침에 그 주거지에서 시동을 딱 걸어서 겨울도 마찬가지고 한 7, 8km 가면 온도메다가 뜬단 말입니다. 이렇게 온도가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정상 워밍업 된 것이 아니고 상부, 엔진 상부의 온도만 뜨뜻해진 겁니다. 그러면 정상 워밍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수십 차례의 그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체크한 게 뭐냐면 차는 22km를 주행해야지만 정상 워밍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인이 느낄 필요가 없이 엔진 ECU가 22km를 주행하고 나서 냉각수가 정상 워밍업이 됐다고 치면은 제일 먼저 작동하는 센서가 산소 센서입니다. 피드백을 시작을 하죠. 그 입력되는 신호를 기준으로 아까 냉간 회로에서 이제 온간 회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냉간 회로에서는 잠깐만요. 이거 좀 지금 쳐요. 밸브가 뭐냐, 오일의 성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치는데 말을 잇겠습니다. 이제 냉간에서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에 된 그 연료가 나와요. 다소 크랭킹이라든가 주행 상태 때문에 농후할 연료죠. 농후한 연료. 그 다음에 정상 워밍업 되면은 내가 지금 운전하는 이 습관에 따라서 부하 상태에 따라서 주행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연료를 분사하는 거죠. 그러면 차 자체가 가장 많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은 사실 냉간 주행이에요. 고객님은 이 차를 밤새 세워놨을 때 아침에 시동을 걸면은 오일팬에 고여있던 오일이 엔진 전체를 쫙 퍼진다는 그런 개념을 시간적으로 몇 초나 생각하세요? 밤에 세워놓으면 오일이 오일팬에 다 고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동을 붕 걸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럼 아침에, 그럼 죄송하지만 몇 분 정도로 그냥 평상시에 시동을 하시죠? 예열이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틀립니다. 시동 켜놓고 있는 시간. 예, 시동 얼마쯤 걸었다가 주행을 하시는지요? 30초에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음부터는 최소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1분 20초 정도. 왜 그러냐면 오일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의 밸브를 열어두고 닫아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서포트가 오토 레저 어저스트라는 게 있걸랑요. 거기에 오일이 만충되지 않으면 지금 새 차인 이 차도 아침에는 시동 걸면 밸브 치는 소리가 좀 날 거예요.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그건 오일이 아직 자기 점도가 유지도 안 됐고 충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돌아가는 회전체가 오일 유막에 쌓여서 잘 돌아가면 소리가 안 나요. 그 전 모드란 얘기죠. 거기서 엔진 오일이 많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아주 조금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우린 전문가니까 조금 엔진에서부터 생겨나오는 소음
이런 것들이 바로 오일의 성분이라든가 운전 습관이걸랑요. 예. 제가 이제 쭉 달려보는 게 지금 차가 막혀서 좀 속도를 못 내보는데 언덕 주행과 이제 타행 주행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네. 디젤 차든 무슨 차든 간에 가장 중요한 엔진의 점검 정비는 오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동차는 고치는 엔지니어와 가지고 있는 차주가 둘이서 정비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좀 가져주시면은 좀 저희들도 보람이 있겠어요. 예. 그럼 오일을 그래도 제가 한 1년에 예. 한 봄에 한 번, 네. 겨울 직전이나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두 예. 번씩 교체하는데요. 그 정도는 그래도 뭐 평범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정비 경험이라든가 어떤 움직임 때문에 평균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새 차에 새 오일을 넣고요. 예. 1300km 정도를 주행하는데, 물론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1300km 정도를 타면은 오일로서의 성분이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7, 8점 만탄되는 거는 그건 개개인의 오너의 마음이시지만 엔진에서 소음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금속이 금방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건 아니걸랑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끔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고객님이랑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쌍용에 가서 이 차를 2대를 똑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야, 우리 10만 킬로 타고 딱 만나자.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나는 남산 꼭대기 살고 고객님은 서울역 앞에 사세요. 10만 킬로 딱 타고 와서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오일 갈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걸랑요. 저는 엔지니어로서는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산 꼭대기에 사는 저는 등판 주행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피스톤의 움직임 자체의 부하력이 틀린 겁니다. 키로수는 똑같이 10만 킬로지만 고객님 차의 10만 킬로와 내 차의 10만 킬로의 엔진 내부 사정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을 교환하러 가시더라도 사장님 아니면 기사님, 제 엔진 상태를 좀 보시고 엔진 오일을 좀 교환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돼야 되걸랑요. 얼마짜리세요? 이거는 옛날 얘기고, 내 엔진이 어떻고 스케로 상태 어떻고 매연 상태는 어떠며 이런 개념을 보는데, 지금 이제 내가 오늘 처음 타보지 않습니까? 다른 코란도 15도는 문제는 없어요. 덜 부드러워요. 차가 이렇게 물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개념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1년에 뭐 한 2번 말씀하셨다 그러시는데, 고객님은 사실은 어느 때 안 타는 날도 많으시다면요. 그리고 5km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말씀했다가 다른 얘기를 또 도망갔는데, 엔진이 냉간시에서 정상 워밍업이 될 수 있는 초기의 키로수가 22km를 주행해야지만 엔진의 아래 위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걸랑요. 그때부터 달리는 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100% 효율을 볼 수 있는 건데, 고객님은 한 번도 준비 운동을 끝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5km란 얘기는. 그러면 엔진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차는 새 차도 시동을 걸고 나면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엔진 내부에 나쁜 가스요. 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미연 탄화수소나 산화탄화수 같은 연소 상태에 생성되는 물질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랑 섞이느냐? 오일이랑 섞여요. 그럼 새 차에다 새 엔진 오일 넣고 시동 걸자마자 실질적으로 오일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22km 이상 주행을 해가지고 쫙 탄성 주행으로 이렇게 쫙 달리다 보면 방사 연소실로 다시 집어넣어서 배기로 내보내야 되는데, 고객님은 지금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끔 뭐 5km 정도 타요, 뭐 한 10km 정도 타요. 그거는 다시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준비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차는요, 관리상이에요. 그러니까 22km를 타면은 그때 준비 운동이 끝난 겁니다. 22km 이후부터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100% 효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타행 중인데 엔진의 부하 상태가 괜찮고요. 키로수 대비 RPM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부하 상태에서도 괜찮다는 얘기걸랑요. 단 시스템 자체가 아직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소분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전방에 시속 60km 그래서 가끔 주말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고객님들의 사생활을 그렇게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한 번 정도라도 일단 오일 얘기를 지금 주로 하는 겁니다. 아, 예. 오일에 있는 성분을 잠시 후 다시 청정하게 골라내기 위해서 자동차에는 자기 청정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저도 공부한 겁니다만 110km인데 우리나라 도로에서 110km면 카메라에 찍히는 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피해서 80 미만은 안 됩니다. 80이나 90이나 100km를 아무거나 정해가지고 키로수와 이쪽 RPM이 변동되지 않는 속도,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정속주행이라는 개념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엔진 가스에서 생성되어 있는 브로바이 가스, 브로백 가스, 미연 탄화수소, 하여튼 모든 성분의 가스가 다시 엔진 잠바 카바 쪽에 올라와 보면은 외쪽에 있는 게 있고 내 쪽에 있는 건데 세퍼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엔진에서 올라오는 모든 가스와 오일 성분을 분리를 해서 다시 이제 흡기 쪽으로 집어넣을랑요. 그래서 연소해서 방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안 해주면은 오일이 계속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일단 오일 쪽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행을 해준다. 쉽게 말하면 이 차도 지금 뭐 한 대전 정도만 타고 오면, 잘 타고 오면 지금보다 엔진이 더 잘 나갈 거예요. 왜? 엔진 오일 자체가 청정작용을 통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우시겠지만 오일에는 점도라는 것도 있고 점도 지수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건 이제 카센터는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측정을 해드리지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건 오너분지걸랑이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냉각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자기 오일 자기 거 다 넣고 쫙 달리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다 보면은 다른 차에 비해서 방열될 수 있는 방열 일수가 적기 때문에 엔진이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좀 뜨거울 거 아닙니까? 뜨거우면 좋은 오일을 넣어도 점도가 안 맞는 겁니다. 차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은 어떤 고장 그런 개념보다는 차를 너무 관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비의 어떤 경험에서 말씀드릴 때 그래도 아무리 안 타시더라도 1년에 3번 정도는 교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키로수도 못 맞추고 뭐 일주일에 타는 날 안 타는 날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는 1시간 정도 딱 엔진이 따끈따끈하게 타셔가지고 저 정비업소에 가셔서 오일을 딱 가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잔류 오일까지 좀 빼주십시오. 잔류요. 차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데 잔류 오일은 차마다 차이가 나는데 보통 종이컵으로 2컵 내지 2컵 반이 더 나옵니다. 빼면은. 그걸 빼야지만 새 오일을 집어넣었을 때 윤활유로서의 아주 멋있는 그 작동을 할 수 있걸랑요. 대부분 그걸 안 빼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등판 주행을 한번 제가 저 꼭대기에 100km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내가 악셀 페달을 어떻게 밟나 잘 보세요. 웅 밟질 않아요. 엔진 부하가 조금 높아요. 100에 놓으면 2000rpm대인데 이거 2500까지 올라갔어요. 통상적으로 2200~2300까지인데 그 200 차이가 오일의 윤활 성분의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엔진 부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은 아니에요. 고장은 아니고 윤활유 성분의 때, 바니스, 스러지, 니스 여기서 조금 진보하면은 산성 성분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또 가감석을 할 때 아직은 중주파음이라든가 속동 부위에 시끄러운 금속이 뭐 이렇게 마찰있는 음은 아직 크진 않습니다. 세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시긴 참 잘 오셨고요. 이제부터라도 그건 뭐 엔지니어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일반 카센터에서는 좀 듣기 힘드실 거예요. 힘들게 처음이에요. 힘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왜? 매일 여기만 오시려는 법은 없잖아요. 카메라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건 담아둬야 되겠다, 요건 담아둬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중가속을 해볼 거예요. 한 번에 붕 안 밟습니다. 진행석으로 밟는 거, 터보를 이렇게 차가 날 끌고 가는 식으로 순발력을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터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위를 다 단계적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의 거의 시스템 중에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아까 우리 이 사장님이 EGR 자체가 닫혀서 고착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은 매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봐요. 열려서 고착이 되어 있으면 매연이 나옵니다. 그 개념 이외에는 지금 이 차는 외부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합격인데, 이걸 스캐너로 내부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EGR 밸브가 자기 작동으로 안 하면 연소실 온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36.7도 뭐 37도로 하는데 1도만 높아도 골이 아프지 않습니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이 오죠. 가셔가지고 우리 사장님이랑 자세히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이 차는 유지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유지 정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5만 킬로그램은 인젝터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이빨을 좀 닦아주시고 동화샤를 가르셔가지고 밀착도를 좀 좋게 하시는 그런 정비 한 가지. 또 여태까지 우리 그 고객님이, 이건 제가 농담입니다만 재미있으라고 좀 뻔뻔하실 정도로 1년에 2번 가려요, 이 얘기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오일 윤활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라인에 오일이 발라지는 거를 정비용으로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 윤활이 아니라 유성. 근데 여기 찌꺼기가 묻고 막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세수할 때 비누로 안 닦고 대충 물로만 닦으면 좀 미끈미끈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분이 있으면 윤활유가 흐르지 못합니다. 잘.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니스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등판 주행할 때 내가 느낀 게 200rpm 정도의 부하가 있네요. 조금 갈 수 있는 건데 조금 무겁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고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오셨고요. 이 차는 새 차예요. 새 차에서 사장님이랑 의논하셔서 EGR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인젝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엔진은 이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클렌징을 해야 됩니다. 세수, 이제 우리가 로션을 50만원짜리 바르는데 세수 안 하고 바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그 비누로 세수를 깨끗하게 발라야 되는데, 클렌징,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합성유를 넣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 나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면 2km수에는 코팅제를 안 써야 되걸랑요. 정확한 정비용으로 말하면은 돈을 벌겠다, 좀 나쁜 놈이다 그러면 코팅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코팅제를 까가지고 3분의 1만 쓸까 말까 지금 의사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걸랑요. 기술은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난 게 아니라 우리 고객님께서 오일 관리를 조금 이렇게 섬뜩섬뜩하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닿는 부분, 이분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잘 올렸어요. 이 차는 웬만한 분들 같으면 그냥 먼 몰로 그냥 10몇만까지 그냥도 탈 수 있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간 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일이 연료가 그만큼 채워져 있는데, 대부분 디젤 오일 자체가 인젝터라는 거에서 메인 분사 쪽으로 들어가고 리턴이 되걸랑요. 근데 그 리턴되는 연료가 연료 탱크로 들어가요. 근데 그 탱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젤이 디젤로서의 우리가 무화 분사를 할 수 있으려면 디젤 그 온도가 있어야 되걸랑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이 업소에서는 고객님 연료 탱크의 반을 앵꼬선으로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앵꼬 불이 들어올 때까지 하지 마시고 저 반을 앵꼬선으로 정해서 모자르면 또 채우시고 모자르면 또 채우시면은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인젝터와 고압 펌프가 손상이 덜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리턴되는 연료의 온도를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기 때문에 섞여서 식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타시면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기판의 반 정도를 앵꼬로 생각하고 그때 채우시면은 다른 분보다는 고압 펌프라든가 인젝터 라인 자체의 손상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 개념까지 생각하시면은 제가 뭐 별로 특별하게 뭐 다른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는 차는 아니네요. 상태는 좋고 세수할 때가 됐고 또 키로수로는 가까스로 이제 인젝터 처음 빼볼 5만 킬로마다 한 번씩 하는 거걸랑요. 그런 개념 이걸랑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히려 제가 그냥 흐르는 말씀으로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차는 좀 타라고 나왔어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동을 딱 걸고 나면은 최소한이 22km예요. 그 이상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차가 따끈따끈해지고. 가외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저 타이어들이 아침에 서 있으면 저녁 때까지 똑같은 게 아니라 주행을 22km 하면 타이어 스스로도 따뜻해집니다. 그럼 타이어 자체에서 발포성 성분이 생기죠.
그립력이요. 네. 그레이 차가 출력도 좋고 부하도 덜 받는 거걸랑요. 근데 그 전 시간이라든가 전 온도에서는 우리 눈으로 못 보니까 서로들 함부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심심해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만 심심해서 암 유리창이나 본네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기류 앞에서 바람이라든가 부딪히면 기류 저항이 생기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이 차가 느낄 수 있는 기류 저항이라는 거는 체감 온도에도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22km 전이냐 22km 후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차가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힘이 덜 들고 더 들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공학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니 그건 타기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예예 그렇게 아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 사장님이랑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예. 아까도 처음에 오시자마자 어리둥절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 없는 정비는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고 자기 상태에 따라 이제 점검 정비, 근데 정비가 한 세 가지 되죠. 교환 정비하는 품목이 있고요. 네. 유지 정비하는 품목이 있고 고장 정비하는 품목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다시 한번 내리기 전에 잊어먹으실까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길게 타세요. 네. 이렇게 아침 시동 한번 거시면은 근데 그게 안 되죠. 대부분 다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장거리는 거의 뭐 예예 그런 동생이 뭐 2주에 한 번 어디 나갈 때만 예예 참 뭐야 아저씨 뭐해. 운전연수 나오시면 근데 그걸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돈 많이 들어가십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 끼는 얘기를 격정하고 점잖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한정된 기간 안에 고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넘기면 돈을 써도 소용없는 그런 정도의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제 주행하시다가 잊어먹기 전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인젝터는 예. 리필로 갈아라 뭘로 갈아라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차 인젝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확하게 점검도 안 하고 뭐 엔진이 찜보하면 뭐 리필 인젝터를 갈아라 말아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걸랑요. 그건 아닙니다. 예. 하다못해 레카차로 시동을 못 걸어서 레카차로 끌고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인젝터가 아주 못 쓸 정도로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 인젝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정비를 하면서 많이 애를 먹었기 때문에 꼭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리필이요? 갔다가 이제 우리 사장님네 그 기계에다 꽂아보면은 실린더가 4개니까 4개 나오는 양이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틀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엔지니어가 바라는 실린더별 바란선은 똑같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알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인젝터를 어디 가서 뭐 어떤 카센터에서 이거 인젝터 다 갈아야 되겠네 리필로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은 꼭 참고하시고. 좋아요. 아직도 새 차예요. 하체 움직임, 튀김, 주행성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솔직히 고객님이 좀 뭐 섬세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카센터 절대 안 갑니다. 느낌이요. 근데 끈끈하고 조금 끈끈합니다. 그리고 오일 관리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합성유가 있고 광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메이커 가면 광유를 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상은 본인이 하시는데 광유의 분자 배열은 자갈돌 같습니다. 자갈마당 같습니다. 큰 거, 적은 거, 큰 거, 적은 거. 합성유의 분자 배열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겠습니다. 오일 스스로가 흐를 때 합성유와 이 광유는 오일이 흐를 수 있는 저항 자체가 틀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주행할 때 100도의 고온으로 올라갈 때 자기 점도가 맞지 않는 게 바로 광유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뭘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또 오일은 그 차에 맞는 걸 꼭 넣어야 되겠죠. 합성유도. 근데 광유는 좀 안 넣었으면은 뭐 여기 오시란 얘기가 아니라 좀 차가 좀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술, 담배 조금 끊으시고 좀 줄이시고 지금 차가 새 거란 말이죠. 이때 건강을 유지해야 되걸랑요. 지금도 가끔 따닥 소리가 나요.
테스트 전 초음파 클리닝 진행합니다. 제일 정확한 거죠. 완전히 A2, 올 A2.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인젝터 동화샤를 빼놨는데 이 동화샤가 이렇게 가벼워요. 엔진 오일을 잘 갈아주면 이 동화샤가 변할 때가 마무 정도가 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특히 좀 가벼우니까 후란도 씨를 늙어도 7, 8만 정도에서는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인젝터 클리너 겸 동화샤 교환. 완전히 붉은색을 못 내고 약간 붉은색을 내면은 이게 눈설이고요. 크게 눈설되지 않고 인젝터 동화샤가 눈설되면 이렇게 얘들이 시커멓게지죠. 그러면 이제 백미크량도 과다하고 분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쩔렁쩔렁하고 모든 고장 원인은 연료에서 온다. 연료하고 엔진오일에서 온다. 주기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없죠. 주기적으로 관리해버리면 인젝터는 고장날 이유가 없어요. 연료 1타도 5만 km 주기로 좀 5만 km 주기로 좀 잘 갈아줘야 돼요. 4, 5만 km. 연료 1타요? 연료 필터. 아, 필터. 주기적으로 그 안에 꼭 필터가 쳐요. 그러면 여기 연료 온도가 46도잖아요? 네. 46도인데 이 온도에 따라서 백미크량이 아까보다 상승했죠. 네. 그래서 연료를 항상 반 이상 채우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윤활을 못하면 옆으로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깎이기 시작하고 호란도 C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호란도 C 인젝터 동화샤는 정품 같은 경우 볼트 요 갈아주는 고무리 동화샤 이렇게 나옵니다.